전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 그리고 제3세계 등장.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는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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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전쟁 후 세계는 냉전으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는 중입니다. 이 속에서 제국주의로 인해 식민지가 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전쟁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세력이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시작했죠. 먼저 서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로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스라엘,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예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는 서아시아 역사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입니다. 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때 중심 인물은 수카르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는데요. 에비엠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독립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각각의 역사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리비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로부터 독립 후에 카다피라는 사람이 독재 정권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카다피는 2011년에 민중에게 맞거나 총을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모로코, 튀니지, 수단, 기니, 가나 이러한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17개나 되는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를 정도였죠. 1960년과 그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나라가 많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은 이미 독립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최근에서야 나라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독립국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내용은 하고 가겠습니다. 알제리가 1962년에 독립하는데요. 알제리 같은 경우엔 프랑스 식민 지배 이후에 100만 명이나 되는 유럽인이 이곳으로 이동하여 정착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격렬히 투쟁한 끝에 62년에 독립을 할 수 있었죠. 1957년부터 1964년까지 검은 아프리카가 독립이 됩니다. 검은 아프리카로 불리는 지역은요. 오른쪽 지도에서 아프리카 북쪽의 흰 부분이 바로 사하라 사막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가면 밀림이 나옵니다. 이 밀림 지역은 피부가 검은색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검은 아프리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57년부터 64년 동안 독립한 나라는 가나에서부터 탄자니아에 이르는 파란색 네모박스의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여러 다양한 독립국가들이 생겨나는 도중 1963년에 아프리카 통일기구가 설립됩니다. 이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아프리카의 독립한 국가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1975년에는 포르투갈로부터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독립합니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했던 것은 네덜란드인, 일명 보어인과 영국인의 후손이었죠. 이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차지하고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시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부르죠. 이 아파르트 헤이트는 1992년에 와서야 폐지되었고요. 이후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 인권운동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로써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은 종료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에는 짐바브웨가 독립합니다. 독립한 이후 짐바브웨는 무가베라는 사람이 독재 정권을 수립합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다양하고 많은 독립국가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독립한 새로운 국가 대부분은 냉전 체제에 가담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비동맹 중립 노선은 냉전 체제의 어느 세력과도 동맹하지 않고 냉전 체제의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합니다. 제3세계라는 용어는 프랑스 시사평론가 소비가 처음 사용한 것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빈곤하고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이란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처진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3세계 국가들의 활동 목표는 반식민주의, 중립주의, 경제발전이었습니다. 이 제3세계는 비동맹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54년부터 진행된 콜롬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라는 도시에서 진행된 회의인데요. 당시 참가한 것은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인도의 네루였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설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평화 5원칙이 발표됩니다. 영토와 주권을 서로 존중하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내정, 내부 일에 간섭하지 말자. 호혜는 평등하게 주고받자. 호혜라는 것은 혜택을 주고받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공존하자. 평화롭게 살자. 이러한 평화 5원칙의 결과에 따라 인도, 버마, 미얀마라고도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제3세계 나라가 냉전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발표하죠. 다음으로 1954년에 인도에서 진행된 델리 회의입니다. 여기서도 중국 저우언라이와 인도 네루가 참가를 하죠. 내용은 평화 5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이 원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했죠. 다음으로 반둥 회의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29개나 되는 나라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회의입니다. 1955년 4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AA 회의라고도 하는데요. 제1회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세계들이 모였죠. 이 회의의 목표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비동맹 중립주의, 그리고 제3세계의 나라들이 국제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약속한 것은 국제적 분쟁을 우리 앞으로 평화롭게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자였습니다. 그리고는 평화 10원칙을 발표하죠. 아래의 10가지 항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베오그라드 회의가 열립니다. 유고슬라비아, 현 세르비아의 한 도시에서 열렸고요. 1977년 6월에 개최됩니다. 제1차 비동맹 회의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비동맹 운동이 시작되죠. 중심인물은 당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티토였습니다. 이 회의 다음 뉴델리 회의가 열립니다. 인도에서 1983년에 열리고요. 회의의 내용은 남북 대륙 간의 경제 격차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열렸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를 축소하고 서로 경제 개발을 협력하자. 하지만 이 회의는 1990년대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 지구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는 세계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세계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